오늘은 결정적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정적 시기는 뇌 가소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함께 공부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정적 시기는 발달 심리학에 포함되지만 많은 부분 주류 심리학과 뇌신경학이 함께 연동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신경학이 발달하면서 fMRI와 같은 장비를 통해 결정적 시기의 심리적 설명을 넘어서 과학적으로 어떠한 원리가 작용하는지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중이지요. 한 가지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결정적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자마다 감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언어의 경우 0세에서 4세 또는 0세에서 18세까지라는 이론도 있으므로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두는가에 따라 다양합니다. 또한 감각적 특징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말기 바랍니다. 먼저 결정적 시기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정적 시기란 특정 종류의 행동 및 체계를 습득할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기간을 뜻한다. 결정적 시기는 유기체의 발달 과정에서 특정 종류의 행동을 습득할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시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결정적 시기가 지나면 지속적인 자극을 제시하여도 특정한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의 출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이 특정 시기에 획득되어야 하며 그 시기가 지나면 획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발달의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비가역성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발달에서 어떤 특정의 인간 특성이 급속히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시기 이후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교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일컫는다. 이는 학습에 지체가 있는 아이들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발달의 단계에 맞는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언어와 감각의 결정적 시기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든 감각의 결정적 시기 중에서도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학자마다 다르므로 가장 포괄적 범위를 말하면 일반적으로 생후 2년부터 사춘기까지의 기간을 꼽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0세에서 4세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의 결정적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습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언어의 경우 습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이지 아예 언어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뒤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늑대 소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늑대 소년은 결정적 시기에 언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문화적 행동체계조차 결정적 시기를 놓쳐버려 감정 조절을 거의 하지 못하며 공격적인 태도와 함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통해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행동체계 및 언어를 습득하는 결정적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언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언어 및 행동체계들을 습득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언어의 경우에는 습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기에 습득할 수 있는 정도에 비해 속도가 더뎌지게 되고 단계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이 수반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결정적 시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뇌신경학의 뇌가소성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1권의 뇌가소성에서 배운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뇌가소성의 정의입니다. 일단 뇌세포가 죽은 경우에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회복은 손상된 뇌세포가 하던 역할을 손상되지 않은 뇌세포가 대신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 뇌에는 수많은 뇌세포가 있다. 따라서 뇌세포의 일부분이 죽더라도 재활치료를 통하여 그 기능을 다른 뇌세포에서 일부 대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한다. 뇌가소성은 뇌의 플라스틱한 성질을 말하며 신경가소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뇌세포는 항상 변한다는 것이죠. 손상된 뇌세포가 하던 역할을 손상되지 않은 뇌세포가 대체합니다. 뇌세포의 플라스틱한 성질로 인해 인류가 현재까지 가장 고등 동물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뇌가소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한 뇌과학자의 말입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사람의 두뇌와 같은 플라스틱 성질이 없는 한 인간 두뇌를 따라올 수는 없다. 플라스틱 성질을 가진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현재의 소재로는 불가능하며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머나먼 미래의 상황일 것이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원숭이 한눈 가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험에 상당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뇌가소성에서 언급했듯이 뇌세포는 출생 후부터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으므로 세포가 죽으면 그 옆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가 대신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포가 죽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많으면 죽은 세포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옆에 있는 세포의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고 시냅스에서 뉴런의 신호를 주고받는 돌기인 축삭돌기도 많아지며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죽은 세포는 부활하지 못하지만 죽은 세포가 있던 자리는 옆에 있는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하여 기능을 대신합니다. 이제 뇌가소성과 결정적 시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원숭이는 결정적 시기가 아직 지나지 않은 아기 원숭이이며 많은 시각적 경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원숭이의 눈은 원숭이 뇌의 시각피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 눈과 왼쪽 눈 시각피질, 오른쪽 눈과 오른쪽 눈 시각피질이 시냅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숭이의 왼쪽 눈을 안대로 가립니다. 그로 인해 왼쪽 눈과 왼쪽 눈 시각피질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단절됩니다. 더 이상 시각적 경험이 전달되지 않으므로 왼쪽 눈 시각피질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여 죽은 영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왼쪽 눈 시각피질이 있던 자리는 영원히 황무지로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 눈 시각피질이 왼쪽 눈 시각피질 자리를 차지하여 기능을 대체합니다. 바로 뇌가소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오른쪽 눈 시각피질이 차지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청각피질이 차지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대략 모든 다른 감각들이 그 자리를 조금씩 차지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차지한다고 해도 될 것이고 협력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황무지는 더 이상 황무지로 남아있지 않겠지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안대를 제거합니다. 왼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눈알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왼쪽 눈과 왼쪽 눈 시각피질을 연결했던 시냅스가 단절된 것이지요. 원장님 표현으로 촉촉해야 할 시냅스가 말라비틀어져 버린 것이죠. 말라비틀어진 시냅스는 뉴런의 정보 전달을 위한 다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눈알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또 한 마리의 원숭이가 등장합니다. 이 원숭이는 결정적 시기가 지난 이후에 눈알 문제로 시력 상실을 경험한 원숭이이므로 시력 상실로 오른쪽 눈 시각피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진 못하지만 이미 결정적 시기 동안 시냅스는 연결된 상태입니다. 결정적 모의고사가 지나기 전 시냅스가 단절된 원숭이의 눈알을 결정적 시기가 지난 후 눈알을 상실한 원숭이에게 이식해 주었더니 눈이 보입니다. 결국 우측 원숭이는 결정적 시기가 지나기 전 시냅스가 단절된 것이므로 눈과 시각피질을 연결해주는 시냅스의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지 눈알은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기출된 문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lthough nothing was wrong with the eye itself, functionally blind. Although nothing was wrong with the eye itself, functionally blind. Although nothing was wrong with the eye itself, functionally blind. Although nothing was wrong with the eye itself, functionally blind. Although nothing was wrong with the eye itself, functionally blind. Although nothing was wrong with the eye itself, functionally blind. 눈알은 정상인데 기능적으로 블라인드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숭이 한 눈 가리기 실험으로 데이비드 후벨과 토르스텐 위젤은 1981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합니다. 뇌가소성의 중요성을 밝힌 것과 더불어 시냅스의 발달을 위해 생후 첫 몇 달 동안 중요한 시기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지요. 결정적 시기입니다. 시냅스는 눈에서 시각피질로 신호를 전달하고 시각피질은 그 신호를 해석합니다. 다음에 3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1단계, 결정적 시기 동안 한쪽 눈을 가리면 2단계, 결정적 시기가 끝난 후 감긴 눈을 다시 열면 3단계, 결정적 시기 후 시력상실 환자에게 눈알을 주었을 때 먼저 1단계, 결정적 시기 동안 한쪽 눈을 가리면 가려진 눈에서 시각피질까지 시냅스의 수는 감소하지만 열려진 눈에서 시각피질까지 시냅스의 수는 증가합니다. 실험한 원숭이의 경우 완전 상실되었지만 정도에 따라 부분 상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결정적 시기가 끝난 후 감긴 눈을 다시 열면 기능적 시력 상실로 인해 눈과 시각피질 간 시냅스가 퇴화됩니다. 이후 열려진 눈의 시각피질이 가려진 눈의 시각피질을 점령합니다. 이때 열려진 눈의 시각피질은 확장되어 열려진 눈의 기능이 증가하여 가려진 눈의 손상을 보충합니다. 만일 청각피질이 점령할 경우 귀가 조금 더 밝아지겠지요. 3단계, 결정적 시기 후 시력상실 환자에게 눈알을 주었을 때 그 환자는 시력을 획득합니다. 눈알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환자는 결정적 시기가 지난 후 시력을 상실한 환자의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lthough nothing was wrong with the eye itself, functionally blind.
진짜 제존존 리하프니다. 볼스이 저럼은 사람의 마이 스는 적의 마르다르하고 안 쓰는 적의 때가 하프니다. 교류점적 시기가 지나기 전 안데르를 불러오지면 시력의 점유점은 회복하프니다. 하지만 교류점적 시기가 지난 후 안데르를 불러오지면 볼스이 이동은 변생 시력 회복 불가하지만 인간 이동은 재활 치료를 통해 교류가 나르라질 수도 있다고 하프니다. 볼스 이쁨은 무을 활용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경은 조무조무 활성화 때문이다. 맥도날드 쓰지 않는 무을 사용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뇌세포는 소멸 때문이다. 맥도날드 전산적인 무의 뇌세포가 죽어버린 쓰지 않는 뇌세포에 남은 빈 공간을 차지하모니다. 맥도날드 행유나 쓰지 않는 적의 뇌세포가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모니다. 수고하셨습니다.すごい